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아니야. 뭐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교수님들한테 예의.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각.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뭐야? 오늘 진짜 재밌는 날입니다. 진짜로. 꿈의 조합이 어. 아닌가. 간단하게 소개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하고 있는 어, 1대 꽈뚜룹. 지금은 이제 영어이구나. 장지수라는 이름으로 뭔가 기획 영상 이런 거 하고 야. 방금 제주도에서 온 아, 장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오늘의 게스트죠. 우리 전은지 교수님 제가 모셨는데 연세대학교와 미시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독일 DLR 여기가 어디냐면은 네. 독일 항공우주센터. 독일의 나사야. 오, 네, 진짜요? 진짜. 거기서 또 웅장한데? 연구를 하시고 네.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또 박사후 연구원으로 연구를 하시고 이후에 하와이 대학 마노아에서 기계공학 교수님으로 계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작년에 카이스트 총장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분들이 정말 삼고초려를 해서 네. 아닐 수도 있어요.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전은지 교수님입니다. 제가른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입니다. 희박 유동과 우주 탐사. 희박유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상에서 쓰는 말이 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피카소 교수님도 피카소 와 교수님? 진짜 처음 듣는다. 그러니까 이. 희박이 그 희박인가요? 그쵸. 희박. 진짜 그러니까- 확률 희박하다. 그치, 확률이 희박하다. 확률이 희박하다. 확률이 희박하다. 유동이 희박할 수도 있죠. 언제 희박할까요? 적을 때. 그치. 어. 많지는 않지, 희박하다는 적을 것이. 언제 적어요? 언제 적어? 그니까요. 유동이 뭐야, 그럼? 이거 먼저 물어볼게요. 유동? 움직이는 거. 그치. 아, 뭐가 좋아. 움직여? 좋아. 뭐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는 게 이런 뭘까? 무언가 흐를 만한 게 움직인다. 그렇지. 어. 바로 그거지. 흐를 이게- 수 있는 물질이 뭐죠? 그쵸. 뭐 액체나 기체. 그렇지. 플라즈마까지 쳐서. 흐를 수 플라즈마까지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치. 액체, 기체, 플라즈마가 흐를 수 있어. 그렇죠. 그게 흐르고 움직이면 그 유동이에요. 오호. 근데 그게 희박해. 네. 그 어디에 그런 게 희박 유동이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 제가 갑자기 대학교 같아서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너무 긴장돼요. 아, 죄송해요. 방송하면 긴장한 적이 마음이 없는데 많이 없는데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워낙 죄송해요. 하는 게 왜냐면은 익숙하죠. 또 직업- 과학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익숙한 거야. 과학은 질문이니까. 어. 그래서 희박 유동은 우주에 존재해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희박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희박한 유동이라는 거는 사실은 밀도가 낮은 유동을 뜻하거든요. 밀도가 낮은 유동. 음. 그냥 그 단어 그대로네요. 네, 희박, 그대로예요. 네, 밀도가 낮은 유동. 근데 밀도가 높다, 낮다, 뭐 크다, 작다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제 지구 표면에 비해서 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지구 표면보다 낮은 곳은 우주죠. 우주. 네. 그래서 우주에 유동이 왜 있냐 그러면 뭐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왜 움직이냐? 우리가 그러라고 만들어 보냈으니까. 무언가가 움직인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인류가 만들어낸 인공 물체가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뭐가 질문하지 말랬죠?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있고. 안심하지 마. 질문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것들은 지구에서 보통 10km에서 20km, 30km 이상은 잘 안 날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지구 근처에서 날아다니는데 이제 우주로 가는 애들은 훨씬 그거보다 멀리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가 되게 밀도가 낮아지는 영역까지 날아가게 돼요. 밀도가 굉장히 낮은 대기를 통과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이제 희박 유동이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쨌든 희박해진 영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지만 우주 탐사를 할 수 있죠. 매우 중요하죠. 근데 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전공이니까요. 네. 식혜 윗부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식혜 아래쪽에는 굉장히 복잡 유동이죠. 근데 식혜 윗부분 약간 맑은데. 근데 유동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이게 지금 다 유동 관련된 그림들이에요. 움직일 때 이렇게 뭘 만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기도 하지. 배가 움직일 때 뭘 만나죠, 배가? 물이요. 물을 계속 만나죠. 그리고 자동차가 움직일 땐 땅. 공기도. 공기. 공기.
땅도 만나니까. 아, 그죠? 땅도 땅도 만나. 땅은 이미 땅도 만났어. 만났어. 아 그래, 그러네. 공기도 공기, 만나고 공기. 이제 결국에 유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움직이는 물질 주변에 이렇게 이런 유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게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할까요? 결국에 저걸 디자인을 잘 하려고 해요. F1. F1. 그렇죠. F1 포뮬라. 같은 포뮬라 이런 데 예. 자동차 되게 빨리 달리니까 걔들 저항을 줄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저항을 줄일 수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뭐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고 뭐 계산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실험을 하는 사람들도 계산을 하는 사람도 모두 유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계산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걸 잘 만들려고 유동 계산,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다양하게 아카데믹하게는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그거 공격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런 걸 하는 거죠. 배는 공격학이 아니라 유체역학이 되겠죠. 더 빠르게 혹은 더 효율적으로 날거나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유동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동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실험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실험을 한다는 거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풍동이에요. 풍동 실험장. 네네. 풍동? 윈드 터널이라고 하는 예. 풍동. 풍동. 바람이 움직이는 거. 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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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주변에 바람을 막 불어가지고 이제 네. 주변에 어떻게든지 막 사진도 찍고 그래요. 마치 아하. 센서 달아가지고 온도도 재고, 뭐 압력도 재고. 그리고 이제 그쵸, 근데 그쵸. 이런 것들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네. 힘들겠죠.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 그렇죠. 보는데 추운가요? 추워요 저기? 시원하죠. 바람이 안 부니까. 네. 막 차가운 바람을 내보내나 뜨거운 바람 내보내나 공기를 아니, 들어가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근데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좀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해요. 예. 속도가 많이 빠르기 때문에. 예. 선풍기 정도는 괜찮겠지만 선풍기보다 훨씬 선풍기로 바람 불어넣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똑같아요. 엄청 강한 엄청 선풍기다. 강한 선풍기지. 오. 예. 네네네. 숨도 못 쉴 수 있죠. 그쵸, 네, 그쵸.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예. 저 같은 사람들은 계산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런 그림들을 우리는 컨투어라고 부릅니다. 컨투어. 등고선. 등고선. 네, 등고선. 비행기 앞에 머리에 빨갛게 되니까 저기에 온도 많이 올라간다. 거기에 막 4,000도, 5,000도 올라간다. 7,000도, 8,000도 다 녹겠죠. 다 녹겠죠. 그러니까 저 안 녹아야 될 거 사람 탔는데 안에.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는 마크 28, 30 이렇게까지 이제 지구 재진입할 때 들어오는데 그런 유동은 실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근데 지구상에서 희박하면서 빠른 유동을 만들려면 되게 비싼 거죠, 그런 게. 쉽지 않은 환경인 것 그쵸. 같아요. 예. 즉 실제로 실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실험하기보다는 여러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 이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우주에서 뭘 보내면. 와, 근데 좀 늘 일어나는 현상이죠. 신기하긴 합니다. 신기하긴 해요. 울긋불긋한 예쁜 그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정식을 풀어요. 근데 이제 방정식을 뭘 푸냐? 이거 3개 풉니다.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렇게 딱 3개 풀거든요. 이거는 사실 우리 익숙한 법칙들이거든요. 그쵸. 세상은 질량 보존의 법칙. 확실히 익숙하네요. 익숙하죠. 어떻게 익숙하실까요? F는 MA. 오!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복잡한 것들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 3가지 안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 잠깐 이야기를 돌려서 2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지금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그냥 덩어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아주 자세히 보면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미세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겠죠. 많은 그렇죠. 작은 입자로 예.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이 희박한 대기 유동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유동을 그 덩어리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이 근데 선배.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요? 미시적, 이해가 안 거시적이 되면- 뭔가. 미국에서 오지 않았나? 네, 매크로스코픽, 마이크로스코픽 하면 이해되나요? 오케이. Thanks, professor. 아니 이거 봐.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지금. 네, 네. 이게 물이 지금 이만큼 있죠. 네. 물이 이만큼이 있어. 이거를 네. 그냥 이렇게 요만큼 있는 덩어리로 보면 그게 거시적 관점이고 아, 이게 사실은 뭘로 돼 있어요? 물 분자로 돼 있잖아. 그게 미시적 관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거시적과 미시적이라는 거 되게 완전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대기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미시적으로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넓은 범위의 어떤 흐름을 잘해, 미시적으로 잘해. 본다. 이거는 사실 이게 이러한 희박 유동을 하시는 교수님의 노하우인 거죠. 엄청난 어려운 점이고. 예. 재밌는데요? 너무 설명을 잘한다, 개도님. 아,
아유 과찬이십니다. 기가 막히네요. 과찬이십니다. 결국 얼마나 희박한가를 알아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나오는 게 저 KN이라는 굉장히 거예요. 익숙한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실 중 하나의 이름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연구소 이름 KM랩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연구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걸 이제 누센이라고 읽어요. 사람 예. 이름이고요. 루센. 네, 그래서 이제 누센 수라고 하고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냥 저게 파티클이 되게 많으면 네. 누센이 작아져요. 어. 그리고 파티클이 되게 조금만 있으면 누센이 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센 수는 이게 되게 밀도가 높고 낮고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게 애매해요. 네. 빽빽과 희박의 차이가 상대적이다. 그래서 저 KN이 필요하다. 얼마나 희박한지 얼마나 빽빽한지를 기준을 잡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분의 인. 그렇죠. 저기 뭔가요? 저 위에 인? 사람인. 저기 뭐예요? 대학원생 랩장님 빵 터졌어요. 과학 개그 쪽. 이거 과학계. 사이언스 쪽. 야. 그러니까 이제 KN이 되게 낮으면 그건 희박 유동이 아닌 거고 KN이 되게 크면 그게 희박 유동이지. 그러니까 KN이 이게 크면 그렇죠. 그러니까 KN을 딱 보고 이건 내 분야네. 이걸 간파할 수 있는 거군요. 저 내가 풀어야 될 영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 유동 해석을 하려면은 이제 운동량 보존을 이제 메인으로 푸는데 이제 저거가 FNMA로 아래식이 유도가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나비스톡스 아니겠습니까? 저게 저 유명한 나비아스톡스 유체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그리고 나비스톡스 아직도 제가 못 다뤘습니다. 밀레니엄 난제 중에 그치. 경동 나비엔 아닙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이 푸는 게 저거예요. 나비아스톡스. 저걸 쓰나 이제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증명이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푼다는 건 손으로 푼다는 뜻이 아니에요. 컴퓨터로 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로 방정식을 풀면 그건 다 근사예요. 근사가 뭐냐면 근사? 딱 답은 아니고 아주 가까이 그러니까. 있는 대충은 맞는다 네. 같은 개념이에요. 저 나비아스톡스를 컴퓨터로 푸는 방법이 그 유명한 CFD입니다.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CFD 뭐 전산 유체역학이죠. 그러니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시뮬레이션은 전부 저걸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겨울왕국. 네. 겨울왕국에 엘사가 있는데 얼음 마법 쓰지 않습니까? 그 막 눈 쏟아지고 막 넘어지고 막 하잖아요. 전부 저걸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엘사는 나비스톡스를 쓰는 거네요. 그죠? 엘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분들이 나비스톡스를 풀어낸 거고. 또 랩장님 빵 터졌어요. 이런 거 좋아하나 사이언스 봐요. 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FNM에서 유도가 돼요. 어허. 근데 저게 유도가 할 때 가정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만큼에 대해서 푼다면 이만큼이 다 그냥 연속돼 있다. 그러니까 다 덩어리다. 이런 가정을 하고 해야 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덩어리로 보는 거죠. 거시적 관점? 그렇죠. 오. 왜냐면 지구에서 흐르는 모든 걸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애니메이션 뭐 물 흐르는 거, 머리카락 흩날리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나비아스톡스 플러스 하거든요. 그럼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우와. 네, 그렇게 하는데 우리 랩은 저걸 안 풀고 우리 랩 이걸 풀어요. 우와. 또 이것도 똑같이 운동량 보존 방정식이거든요. FNMA예요. 근데 나비아스톡스가 아니고 이건 볼츠만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근데 이것도 FNM에서 유도가 됩니다. 제가 우리 랩에 들어오면 저거 숙제를 제일 먼저 내줍니다. 아하. 오른쪽 봐봐요. 뭐 왼쪽도 그렇지만 오른쪽 특히 안 풀리게 생기지 않았나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갓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갓? 갓? 아니에요? G.O.D. 갓. 갓이 아니에요, 저게? 진짜로. 이거 조크가 아니라 진짜. 사이언스 퀘스천. not joke. 갓 아니에요? 갓이 아니구나. 이거 재밌다. 예. 이제 이 방정식의 특징은 아까 그 FNMA에서 나비아스톡스를 갈 때는 그 연속이다, 덩어리다라는 가정을 하고 갔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비아스톡스 위에 있는 거죠. 왜냐면 가정을 하나 안 썼으니까. 그래서 얘는 특징은 뭐냐면 얘는 입자 하나하나를 모사해요. 그러니까. 네, 모사하고 있는 식이에요. 아까 나비스톡스 같은 경우는 거시적으로 봤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를 지금 미시적으로. 굉장히 미시적으로 보기 위해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멋있어. 그러니까. 오. 저 이런 거 왜 넣었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머리 이제 왜 웃어야지, 수씨. 채팅에 마작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주사위 아닙니다. 이제 볼츠만 방정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입자 하나하나를 모사하는, 그러니까 아. 표현하는 식인데요. 예. 그러니까 입자 하나하나당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입자를 생각해봐요. 입자가 네. 되게 많아요. 네. 되게 걔들이 많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계속 움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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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움직이고 또 입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지들끼리 부딪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부딪히고 움직이고를 계속해요. 네. 근데 이 부딪히고 움직이고 하는 정도는 밀도가 높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입자를 왜요? 같은 거 맞죠? 라파엘 교수님이 네. 꽈뚜루 표정이 햄버거 준다고 해서 물리학과 세미나 왔다가 도망갈 타이밍 놓친 뮤지컬 과학생 같다고. 아니요, 저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입자를 다 따라다녀야 되는데 어. 그러면 당연히 움직이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게 볼츠만 방정식의 왼쪽 부분입니다. 아하. 이게 충돌하는 것도 알아야 되죠. 네. 이게 볼츠만 방정식의 오른쪽 부분이에요. 아, 움직이는 거 왼쪽, 충돌하는 거 오른쪽. 그 통상적으로 이 오른쪽에 그 G.O.D 있던 걔가 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옛날에는 못 풀었어요. 아, 옛날엔 못 풀었다. 어떻게 했냐면 없다 치고 풀고 그냥 날려버리는 거지 영으로. 그럼 볼츠만은 뭐 하는 삶이에요? 뭔데 만들었대 저걸? 볼츠만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대단하네요. 엄청나지. 그 볼츠만.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모르나? 그 볼츠만이요. 그분이에요, 그분. 뭐야? 맥스웰 볼츠만이구나. 맥스웰은 알죠, 맥스웰. 맥스웰 당연히 알죠. 맥스웰은 진짜 잘 알아요. 맥스웰 커피? 네, 맥스웰. 아니, 맥스웰? 맥스웰 커피 맞나? 우리 사실은 페러데이가 찾아낸 이 전자기학에 대한 모든 것을 또 다 수식적으로 정립한 수식적으로 정립한. 정립한 분이 바로 맥스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 어떻게 알아, 맥스웰이죠. 지수님이? 주님 잘 알아요. 맥스웰 또. 팬이에요. 그래? 네. 좋아하는 과학자 2명만 대보세요. 맥스웰, 또 아인슈타인. 이거 봐. 사실 볼츠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맥스웰은 좋아요. 볼츠만 싫어요. 너무 복잡해. 네, 제가 딴 얘기 좀 해도 되나요? 무조건 너무 예. 지금 볼츠만 얘기했으면 네. 좀 그래서 제가 이제 괴팅엔이라는 데 그러니까 제가 독일의 DLR이라는 데 있었잖아요. 네. 독일 항공 우주. 미국으로 치면 나사고 한국으로 치면 항우연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있던 연구소는 연료체 하는 이런 거 하는 연구소였는데 그게 괴팅겐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니덜자크. 이 괴팅겐이라는 도시가 되게 유서 깊은 도시예요. 되게 조그만 도시인데 도시의 그 관광 브로셔 딱 받으면 노란색 그 바탕이 까만색으로 시티 오브 사이언스. 도시의 멋있다. 네, 이 도시가 노벨상 수상자가 50명이 넘을걸요. 와, 50명이요? 도시에만. 도시에만. 게팅에는 뭐 많죠. 가우스 아시나요? 가우스는 진짜 가우스. 레전드죠. 가우스 레전드죠. 가우스 좋아하시잖아요. 가우스 팬이죠. 진짜 팬입니다. 근데 가우스는 볼트만 정도는 아니라서. 볼츠만 정도? 진짜 볼트만 가우스. 아니고 볼츠만. 오일러 가우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쵸. 가우스. 수학자. 가우스가 태어나고 가르치고 죽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건물이 많은데 이제 건물에 이렇게 앞에 하얀색 대리석으로 이렇게 판때기가 다 붙어져 있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친구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지나가는데 딱 옆에서 어느 현판을 딱 봤는데 거기 리만이라고 써 있는 거야. 리만? 리만 가설의 리만? 그래서 내가 아는 리만은 그 리만밖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제가 그 옆에 있는 애가 독일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저 리만 내가 아는 리만이요? 그랬더니 이런 거야. 대박.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 맞은편이 옛날에 게팅겐 대학의 물리학과 건물이었어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동료들이랑 점심 때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저기 빨간 뭐 벽 다 빨갛지. 이게 빨간 벽돌 주면서 저 건물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저게 그랬더니 옛날에 뭐 물리학과였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서 양자역학이 태어났어. 이러는 거야. 와, 좀 낭만 있는데요? 너무 멋있다. 시적이죠. 제가 딱 그랬어요. 그 표현 방금 너무 시적이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볼츠만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결국 이제 우리도 컴퓨터를 통해서 풀어요. 컴퓨터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DSMC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다이렉트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의 준말입니다. 한국말로 뭐죠 이게? 몬테칼로. 건우 씨 이게 한국말로 뭐죠? 숫자다, 몬테칼로 숫자. 직접 모사법. 통과. 빠바바바바밤. 영문으로 들으나 한글로 들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파티클 하나하나 다 따라다니면서 걔들의 충돌 전후의 속도와 위치, 그러니까 전에 건 알고 있고 충돌한 다음에 그걸 방정식을 사용해서 알아내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르는 건 충돌 후에 걔가 어떻게 되느냐를 모르는 거고 충돌이 일어나기 전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풉니다. 네, 입자 스토킹이래. 입자 스토킹. 너무 좋다. 입자 스토킹. 하나하나 네. 따라가면 스토킹. 이게 아무리 희박하다 해도 엄청 입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희박해도 많긴 많죠. 그래서 이제 걔들을 다 따라가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죠. 할 일이 많을 거지. 예, 내가 쉽지 않죠. 아니고 컴퓨터가. 이게 계산량이- 컴퓨터 시간으로 저희는 비싸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클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계산을 막 해가지고 파티클이 어디 있고 속도가 얼마고 다 알면 그걸 가지고 저 네모난 칸 한 칸에 뭐 온도나 압력 같은 것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저걸 뭐 하려고 하냐면 우주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궁극적 목적은 우주를 가기 위해. 네, 우주선 만들려고 저런 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주 그냥 가보고 싶어요. 화성도 가보고 싶고. 오. 뭐 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0-300km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절은 금방 오지 않겠어요? 이미 왔잖아요. 돈만 있으면 가요. 돈만 있으면 가죠. 얼마 네. 정도? 한 10년 전만 해도 260억 정도 들었는데 지금 지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럼 26억은 있어야 되네요. 한 20억 정도로 가는데 아마 이걸 2억대까지 떨어뜨리는 게 떨어뜨리죠. 일론 머스크 목표입니다. 그냥 화이팅. 또 이 식을 제가 이상하게 식을 되게 작게 썼네. 아까 볼츠만 방정식 오른쪽 항만 떼서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G.O.D 예. is G.O.D. 어. 네, 저게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저 항을 계산하느라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컴퓨터가 점점 빠르게 좋아지고 또 뭐 양자 컴퓨팅이니 뭐니 나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계산이 많이 걸린다 이런 게 의미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저거 우리가 지금 우주에 한 1960년대부터 나갔는데 50년대부터 네. 그 충돌이 너무 비싸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영원히 계산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무한 로딩. 그렇죠. 이제 저도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오른쪽 저 충돌하는 애를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조금 한번 풀어보자. 네, 그러니까 조금 돈 많이 드는 거 빼고 약간 보급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옵니다. 오. 예. 왼쪽에서 바람이 불어요. 네. 바람이 불면 걔가 이제 원통 주변을 이렇게 감싸면서 유동 형성이 되겠죠. 이거 우리는 아까 저걸 다 계산한 로고랑 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뭐랑 로고죠. 네, 우리 로고가 저거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실 자랑 한번 해주시죠. 우리 연구실 지금 박사과정 2명, 석사과정 3명 있고요. 봄학기에 석사과정 2명 더 들어오고 그럴 예정인데 뭐 아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서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도 두 분이 와 계세요. 예, 지금 두 분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인사 한번 하세요 카메라에. 예, 네, 방금 손흥민 친구만 우리 학생이고 아. 저희 랩장이에요. 진짜 랩장님. 랩장이에요. 야, 랩장님. 네. 진짜 KM 랩장님. 랩의 랩장님. 왼쪽 분 누구시죠? 저 옆방 교수님 학생입니다. 옆방 교수님 학생인데 시모델 안될 시모델 것 학생입니다. 너무 시모델 학생. 좋아해가지고. 네, 보러 네, 안 오셨어요. 될 까 가지고 찐랩장님이. 빅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다들 신기하세요. 말로만 듣던 대학원생이다. 네, 다들 진짜 되게 대학원생이에요. 신기하시고 예, 네. 좋습니다. 예.